어제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선별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50만 명으로 이민 수속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12에서 17세 사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1,65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산호세 철도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피해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용의자는 직장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총격이 보복 차원의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호세 총격은 무차별 총기 난사가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용의자 샘 캐시디는 특정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캐시디가 총격을 가하기 직전 일부에게 당신은 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살려줬다고 전했습니다. I do know that he had a specific agenda and was targeting certain people. He walked by other people. He let other people live as he gunned down other people. 국토안보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캐시디는 지난 2016년 필리핀 여행 후 귀국길에서 세관 국경보호국에 체포된 바 있습니다. 체포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테러 내용의 책과 직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메모장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전처에게 직장 동료들을 살해하겠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is temper, that was one of our biggest problems. I was just in shock because I never thought he would do anything like that. 이런 가운데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남성이 숨지면서 총 사망자는 총격범을 포함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의자는 반자동 권총 2개를 사용했는데 최소 39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The suspect had on him 2 semi-automatic handguns, and then 11 magazines that had ammunition in them.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조기 개항을 지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다시 한번 의회에 즉각적인 총기 규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비자와 영주권 수속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적체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영주권 발급을 위해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가족 이민 제한 조치에 팬데믹이 겹치면서 한인들도 이민 수속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게 다 늦어지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1년 6개월 내로 인터뷰가 잡혔다 하면은 요새는 1년 6개월은 볼 수도 없고 2년이 가더라도 그냥 아무 결과 없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한편 이민단체들은 적체 해소를 위해 인터뷰를 면제해주거나 가상 인터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책으로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약속했습니다.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1회라도 백신을 접종받으면 뉴욕주 공립대학 전액 장학생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당국은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 전액 장학금을 내걸었습니다. 주 당국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백신을 맞아라는 새로운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For a parent, you're worried about paying college tuition? Tell your 12 to 17-year-old go out, get a shot. It protects the family, protects the 12 to 17-year-old, and
they are then eligible for a raffle.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학생들에겐 뉴욕주 내 공립대학 입학 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자격이 주어지며 뉴욕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응모하면 됩니다. 뉴욕 주당국은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1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총 50명의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Amazing. I do a lot in public spaces and she needs to be protected. She's basically a young woman. 장학금에는 학비뿐 아니라 숙식, 교재비 등도 포함됩니다. 뉴욕주 주립대 등록금과 기숙사 비용 등 한 학기당 예상 학비는 $23,000로 전액 장학금은 $184,000에 달합니다. 대부분 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접종 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think that's because the vaccine has not been distributed to pediatrics offices. These pharmacies are not prepared to deal with kids like that. 전문의들은 병원의 백신 보급과 함께 병원 자체적으로 백신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냉동고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동이 어려운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가정방문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청소년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영리 단체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은 다음 달부터 4개월 동안 12세에서 17세 청소년과 여행객 등을 포함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리닉 측은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모더나와 화이자, 존슨앤존슨 백신 가운데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 없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일 먼저 학생들이 학교 8월 달에 갈 때 파이저를 맞고 학교 갈 수 있게 안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6월, 7월, 8월, 9일은 학생들 파이저를 위해서 우리가 프리저도 우리가 오를 했고 약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편하게 오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시고 아니면 워킹 할 수 있으니까 전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행객들도 미국 내 거주지만 등록하면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미션시티 커뮤니티 클리닉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려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상금 $1,650만 규모의 백신 복권 프로그램 백스 포 더 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12세 이상 주민은 자동으로 등록돼 추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 당국은 6월 15일 접종자 가운데 10명을 선정해 $150만 지급하고 6월 4일과 11일에는 접종자 30명을 선정해 총 $5만 상당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부터는 백신을 새로 접종하는 200만 명에게는 $50짜리 기프트 카드가 제공됩니다. 당국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주민 1,20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발표로 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에서는 백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작한 코로나 백신 복권의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서 백신 복권에 도전한 275만여 명의 성인 접종자 가운데 해밀턴 카운티 실버튼 지역에 거주하는 22살 여성이 당첨됐습니다. 이외에도 4년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복권에는 12세에서 17세 학생 10만여 명이 도전했고 이 중 잉글루드시의 조셉 코스텔로가 당첨됐습니다. 앞서 오하이오주는 백신 접종률이 낮아지자 앞으로 5주 동안 매주 접종자 가운데 성인과 학생 1명씩 선정해 각각 $100만 장학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백신 복권 프로그램 도입 이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 16세 이상 주민은 일주일 사이 33% 증가했으며 1회차 백신 접종자 비율도 45%로 뛰었습니다. 앞으로 LA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병가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LA시 의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시내 모든 사업체가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경우 유급 병가를 추가로 제공토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이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서명을 받아 최종 통과될 경우 고용주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4시간의 추가 유급 병가와 회복을 위해 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직원이 25명 이상인 고용주의 경우 풀타임 직원 1인당 최대 80시간까지의 코로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시에서 식당과 술집에 적용돼 왔던 코로나19 규제가 전면 폐지됩니다. 뉴올리언시는 백신 접종률이 계속 증가하고 확진자와 입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식당과 술집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내일 오전 6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벽 1시까지로 제한됐던 주류 판매가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뉴올리언시 당국의 새 지침은 존 벨 에더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주내 술집과 라이브 공연 장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폐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뉴올리언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며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주민 41%가 완전히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리얼 아이디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가 줄어들면서 아이디 발급이 좀 더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는 리얼 아이디 발급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소셜 시큐리티 카드 SSN이나 급여 명세서 W2 문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입력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주지와 신원증명 서류 그리고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만 제출하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리얼 아이디 법안에 따라 오는 2023년 3월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편 탑승과 연방안전시설, 군사기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이나 리얼 아이디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안전성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항공사 서비스 품질 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는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에어라인 세이프티 레이팅을 발표하고 대한항공을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방역 활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8월부터 케어 퍼스트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기내 소독, 비대면 수속 활성화, 기내식 위생 강화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계가 머리를 맞대는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등 40여 개 나라의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하는데 일본은 스가 총리 대신 장관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는 기후환경 분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기후변화와 밀접한 농업과 물, 에너지 등 5가지 분야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엔과 IMF 등 20여 개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40여 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참석이 사실상 확정됐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회 선언을 통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기후 대응 취약 국가를 위한 지원 계획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엔 코로나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특히 해양 오염 해결 의지를 담은 서울 선언문을 채택합니다. 어부들이 이렇게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분해가 가능한 그런 이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과제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어요.
일본은 총리 대행 자격으로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리더십을 널리 알리는 한편 수소 전기차와 배터리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돈의 최고 100배를 빌려 투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진 돈은 물론 빌린 돈 모두를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도박판에 가깝지만 별다른 규제도 없다고 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전문 유튜버 코란 씨가 지난주 글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30% 이상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청산을 당했다고 썼습니다. 고 씨가 글을 쓴 19일은 검은 수요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제히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고 씨가 이용한 투자법은 가상자산 담보대출 투자입니다. 가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굴릴 수 있지만 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 씨는 이날 하루에만 30억 원 넘게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씨는 알기 쉬운 경제 뉴스를 표방했는데 최근 코인 시장 과열에 치우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코인 시장에선 이것보다 훨씬 위험한 투자도 많습니다. 60배 장난합니까? 100배. 남자가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100달러에 100배면 뭐죠? 만 달러 아닙니까? 레버리지 100배를 사용하면 1%만 올라도 원금의 2배를 벌 수 있지만 거꾸로 1%만 떨어져도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도박판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거래소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한글 서비스까지 하며 국내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생에 파생을 거듭하며 원금의 1000배까지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판을 치면 다른 투자자들도 위험해집니다. 코인 가격이 떨어져 줄줄이 청산당하면 코인 시장이 연쇄 반응으로 대폭락하는 겁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서 80만 개의 계좌가 연달아 강제 청산당하면서 레버리지 투자금 13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이 80대 노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 원장은 CCTV 영상까지 지웠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흰머리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새빨간 피멍 자국. 턱과 입가엔 무언가에 찍히거나 맞은 듯한 상처가 군데군데 났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했던 82살 박모 할머니의 사진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요양원 원장. 부무기에 있는 물 갖다 뿌리고 비어있으면 그거로 때리고 그다음에 휴대폰으로 때리고 한 번은 그래서 홀딱 몸이 젖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요양원 직원들이 목격한 노인 학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이 지하에서 할머니를 두들겨 패 지하에 가려고만 하면 할머니가 벌벌 떤다고 했습니다.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며 밀치고 머리와 턱 등 곳곳에 피멍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약을 먹인다며 강제로 손을 묶기도 했습니다. 원장이 늘 옆에 붙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호소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원장이 떨어지니까 그때서 어머니가 얘기를 할 때 나 맞았어 때렸어라는 거를 그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장도 같이 가냐 그래서 원장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 못한 요양원 직원이 제보를 해줘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할머니를 즉각 퇴소시켰습니다. 가족들은 노인 전문 보호기관에 학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나가보니 CCTV에는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CCTV가 5일에 한 번씩 삭제되도록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원장은 할머니가 퇴소한 당일 CCTV 업체를 불러 지난 영상을 모두 지우고 5일마다 삭제되도록 설정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장은 노인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두시고 폭행을 하셨던 거지? 경찰에도 다 할 거니까 또 들어오시면 안 되죠. 변호사한테 할게요. 해당 요양원엔 여전히 30여 명의 노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관 변호사 시절 대리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위해
어떻게 하면 대리수술 사실을 감출 수 있는지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그에게 은폐를 자문했던 병원 관계자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범인 은닉 교사와 사문서 행사 교사 등의 혐의로 유상범 의원을 고발한 고발인이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령수술 은폐 의혹이 불거진 유 의원을 엄벌해달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3주 만입니다. 고발인은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이른바 유령수술을 받다 숨진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정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힘없는 약자, 환자들의 의지를 모아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유 의원은 2018년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파주 마디편안병원에 법률 자문을 해줬습니다. 당시 유 변호사는 이 병원 관계자에게 대리수술을 감추려면 정식 의사가 수술을 한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요.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지 뭐라는지.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가 거짓 증언을 조언했던 자리에 함께 있었던 병원 관계자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유 변호사 측에 수임료로 오간 현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의원 측은 MBC 보도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지와 함께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이 미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국에서 지난 2월 괴한들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부숴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괴한들은 외국인 마약 판매 조직원들로 마약 대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기 화성시의 한 식당과 골목. 천천히 진입하던 흰색 차량을 검은 차량이 막아섭니다. 숨어있던 괴한 4명이 나타나 차를 둘러싸고 둔기로 차창을 내려치고 발길질을 합니다. 흰색 차량이 달아나려 애썼지만 다시 검은 차량에 막혔고 폭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을 부수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밖으로 끌어내 사정없이 폭행했습니다. 1분간 이어진 무차별 폭행. 괴한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뒤로하고 유유히 사라졌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 왜 때렸는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 괴한들은 우즈베키스탄과 고려인 출신의 마약 판매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가량 국내에서 스파이스라는 신종 마약을 만들어 판매해왔습니다. 원료 공급책과 마약 제조, 판매책인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까지 각각의 역할도 조직적으로 분담했습니다. 이날 무차별적인 폭력은 피해자들이 마약을 사간 뒤 돈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아닌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 상대방들에 대해서 때리거나 하는 범행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만 640g, 1,2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검찰은 마약 판매와 폭력 혐의 등으로 조직원 23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수계부터 하위 판매원까지 일망타진했다며 이들 중 16명에게 마약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기원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제 코로나19의 기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원인인지 실험실 사고에 따른 유출 때문인지 판단이 엇갈린다며 당국에 추가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의 유출지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해 실험실 기원서를 재점화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코로나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WHO 조사팀의 조사 결과와 전 세계 중국산 백신 지원을 내세우며 미국에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1994년 8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르완다 투치족 대학살에 프랑스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르완다의 수도에 있는 집단학살 희생자들이 잠든 기념관에 마크롱 대통령이 방문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이 르완다 방문은 2010년 이후 처음입니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르완다 역사에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르완다 국민에게 끼친 고통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르완다 폴 카가메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을 친구라고 지칭하며 대단히 용기를 낸 연설이었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안전성은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일본의 결정에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고 하는데 왜 직접 마셔서 안전성을 증명하지 못하냐며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이슈를 전해드리는 투데이 이슈톡 시간입니다. 누구나 꼭 한번 타보고 싶은 드림카가 있을 텐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종이로 만든 람보르기니 1,200만 원의 낙찰입니다. 차고 밖으로 슈퍼카 한 대가 유유히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딱 봐도 수억 원이 넘는 모델인데 외관이 좀 이상하죠? 뉴질랜드 유튜버 데이비드 존스가 종이로 몸체를 제작하고 차량 골격은 나무 막대기로 구성해 만든 이름하여 카드보르기니입니다. 어느 날 람보르기니 아반타도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이 청년. 5억 원에 달하는 차를 살 만큼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않아서 이 드림카를 종이로 직접 만들게 됐다는데요. 짧은 거리는 주행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손재주가 정말 남다르죠. 거기다 마음씨도 예술입니다. 15일간 공을 들인 차를 자신이 14살 때 암투병 치료를 받았던 병원을 돕기 위해 경매 사이트에 올린 건데요. 이 차는 시중가의 50분의 1로 우리 돈 1,200만 원에 팔렸는데 수익금은 전부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경찰이 마약 매매 용의자의 집에 급습해서 뜻밖의 공조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인은 감옥에, 강아지는 경찰견 특채입니다. 브라질의 한 주택 마당에서 강아지가 앞발로 흙을 마구 파는 모습인데요. 이곳을 파보세요, 확인해봐요 라고 말하듯 자리를 비켜줍니다. 놀랍게도 경찰이 개가 지목한 곳을 파헤치자 마약 뭉치가 나오는데요. 마치 보물창고처럼 돈다발과 무기도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은 마약사범의 집을 몇 시간 동안 뒤졌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빈손으로 돌아갈 판이었는데요. 허탕칠 줄 알고 일어나는 순간 뜻밖에도 마약상의 친절한 반려견이 도움을 준 겁니다. 덕분에 경찰은 마약사범을 즉각 체포했고 도움을 준 반려견은 전문 훈련을 통해 경찰견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영상을 봐도 마약 탐지견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한 것 같네요.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지만 선진국 가운데 모유를 주는 비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길에서 수유하다가 폭행, 엄마들 뿔났다.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인데요. 최근 프랑스 보르도에서 터진 폭행 사건 때문입니다. 마일리스 씨는 우체국 소포를 찾기 위해 길에서 줄을 서 있던 중 배가 고파 보채던 생후 6개월 된 아들에게 모유를 수유했는데요. 그 장면이 못마땅했는지 한 여성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소리를 지르며 마일리스 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말리거나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출동한 경찰마저 가슴을 얼마나 드러냈냐며 황당한 질문을 했다는데요. 마일리스 씨는 이때 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모유가 나오지 않아 아들이 우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먹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이 SNS에 퍼지자 프랑스 여성들이 나섰는데요. 마일리스를 지지한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모유 수유 사진을 올리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시물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코끼리는 무리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위험에 빠진 새끼는 힘을 합쳐서 구출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새끼부터 지켜. 공습 사이렌의 코끼리 반응입니다. 평화로운 동물원의 정적을 깨는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데요. 긴장감이 감도는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어른 코끼리들이 새끼를 향해 우르르 몰려가 막아섭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한 동물원에서 포착된 장면인데요. 새끼 코끼리를 구석으로 몰아놓은 후 어른 코끼리들이 에워싸서 보호벽을 만든 겁니다. 로켓포 소리에 놀란 새떼들이 날아갈 때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코끼리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란 현지 동물원 측의 설명인데요. 지난달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렸을 때도 코끼리들은 새끼를 둘러싸며 같은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 출시 기념 유튜브 구독 이벤트 구독하면 선물 쏜다. 한미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축하 댓글 쓰면 끝!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한미은행. 이상으로 5월 27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